여행 작가 세상을 발견하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장영은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퇴사 후 428일간 세계 일주를 다녀온 꼬맹이 여행 작가 장영은입니다. 지난주 조지아 여행은 너무 재미있게 잘 봤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끝날 무렵에 크로아티아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크로아티아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아드리아해의 숨은 보석 크로아티아인데요.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 헝가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등과 인접해 있고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동유럽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네. 굉장히 로맨틱한 풍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유럽에 비해서는 물가가 많이 저렴해서 배낭여행부터 신혼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신혼여행으로 갈 걸. 크로아티아는 저의 심장을 뛰게 하는 곳이에요. 왜요? 왕좌의 게임 그 미드 촬영지잖아요. 오, 네, 맞습니다. 올해 이제 시즌 마지막에 별걸 나오는데 다 아시네요. 네. 얼마나 머무셨어요? 한 2주 정도 머물렀습니다. 주? 그러면 곳곳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어디부터 함께 가볼까요?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인데요. 수도 가야지. 자그레브 시내 중심부에는 반 얄레치치 광장과 돌라체 시장이 있는 올드타운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만남의 장소이고요. 광장 바로 위편에 있는 돌라체 시장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먹고 싶을 때 들려보면 좋은 곳입니다. 네. 자그레브에는 추천해드릴 만한 예쁜 성당이 2곳 정도 있는데요. 우와. 그중 하나는 자그레브 대성당입니다. 크로아티아 화폐 청쿠나에 그려져 있을 정도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명소입니다. 게다가 성당 높이가 77m나 되어서 시내 어디에서든 잘 보이니까 방향을 찾고 싶을 때는 두 첨탑을 찾으면 될 정도랍니다. 기대칭 모습이 매력적이네요. 네. 또 하나는 성마르크 성당인데요. 자그레브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빨강, 예쁘다. 흰색, 파란색 타일이 만든 지붕으로 유명합니다. 네. 성당 외관이 워낙 예쁘게 생겨서 진짜? 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자그레브 인증샷으로 유명하니까 인생샷 한 장 정도는 남겨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 저런 성당이 사진 있다니. 얘기하니까 또 이승현 아나운서 저기 가면 눈이 반짝 떠지네요. 3시간은 또 안 가고 찍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이죠. 네. 그 크로아티아에 또 정말 특이한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 최근에 제주도에 생긴 걸로 봤거든요. 어딘가요? 실현박물관이라고. 예.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그레브 시내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박물관인데요. 네. 제주에서 열린 전시 역시 이 전시의 세계 투어식으로 열린 아하, 거였어요. 네. 영어로는 뮤지엄 오브 브로큰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굉장히 예. 이색적인 박물관입니다. 네. 슬픈 곳이네요. 자그레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인 이곳은 네. 실현, 즉 끊어진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 세계에서 기증받은 물품과 이야기를 전시하는 곳인데요. 네. 한국어 안내 책자가 있어서 편하게 감상이 가능했습니다. 아. 이곳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헤어진 연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네. 피식 웃음이 나오는 싱거운 이야기부터 예. 가족과 이별한 가슴 아픈 이야기 아이고 등등 저런. 다양한 사연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박물관을 둘러보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왜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실현의 아픔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떠올리신 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는 예. 2006년 크로아티아의 올린카 비스티카와 드라젠 그루비시치라는 이 두 분이군요. 아티스트 커플이 헤어지면서 함께 소유했던 처치곤란한 물건들을 정리할 아이디어로 헤어지면서. 이색적인 전시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터지면서까지. 2006년 자그레브에서 작은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 예. 두 사람과 지인들의 실연에 관련된 물건들을 선보인 것이 첫 번째 전시였습니다. 네. 이후 다른 사람들의 실현 기증품을 모아 기획을 이어가며 전 세계 22개국 35개 도시에서 순회 전시를 여는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여성은 남편이 떠난 후 웨딩드레스를 피클병에 넣어서 전시품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피클병에다 피클병이 드레스를 얼마나 길게 어떻게- 들어가요? 굳이 뭐야, 드레스를 피클병에 담은 이유는 예.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누가 입는 것도 싫어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다 이거. 그리고 실리콘 가슴 보형물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왜죠? 헤어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가슴 성형 수술을 했지만 부작용으로 결국 제거해야만 했던 이 여성은 예. 건강한 관계를 가지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수위가 조금 높은 제품들도 있네요. 근데 저 보낼 물건들이. 게 참 많거든요. 네, 그래요? 저는 제 자체를 거기에 전시하고 아니 싶은데. 왜 강승 아나운서 제가 지금 와이프 아내분이 예. 유일한 여자분 그 아닙니까? 전에 하여튼 뭐 실현의 그 물건이 있는 분들은 네. 저기 박물관
박물관에 물건을 좀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예. 기증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네. 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이별에 관련된 물품이 오다 보니까 예. 이제 기증된 물품의 약 15% 정도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다고. 이것도 경쟁이 치열하군요. 지금 아내분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가정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보통 이런 광장이나 박물관 등등은 도시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자그레브는 그러니까 도시 여행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물론 낯선 도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탁 트인 아름다운 자연 풍광 역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그레브에서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면 크로아티아 최대의 국립공원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이 나오는데요. 네. 이곳은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장소 중 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나비족 있나요?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어가며 에메랄드빛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석회암과 배감이 수천 예쁘다. 년에 걸쳐 자연댐을 만들었고 호수가 선명한 에메랄드빛을 띠는 것도 물속의 석회 성분이 태양빛을 굴절시키며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예쁘네요. 플리트비체는 16개의 호수와 90여 개의 폭포, 다양한 동식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고요. 아, 인정. 물이 정말 거짓말처럼 맑아서 예. 세계 여행하며 본 호수 중 이렇게 에메랄드 빛이 선명한 곳은 이곳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이 어느 정도로 맑냐면요. 안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 떼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어요. 예. 와, 진짜 그러네요. 물고기다. 그리고 국립공원 안에서는 몇 가지 트레킹 코스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코스 중간에 걸으면서 보는 뷰와 보트 위에서 보는 호수뷰가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2가지 모두를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체력에 따라서 긴 코스와 작은 코스가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도 참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그레브 말고도 크로아티아의 매력적인 도시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또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도시는 스플리트라는 도시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대표적인 휴양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 나 휴양지 너무 좋아. 아, 항구를 따라 취향적이야. 야자수가 심어진 노천 레스토랑들이 거리에 이런 쫙 분위기 너무 펼쳐져 좋아. 있고요. 아, 좋아. 올드타운에 들어가면 중세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일단 좋다. 스플리트에 가시면 마르얀 언덕에 올라가서 도시를 한눈에 바라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엘리베이터 없나요? 표지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트레킹하는 기분으로 쉬엄쉬엄 올라갈 수 있고 시험시험 가야 되구나.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스플리트를 바라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아유, 기분이랍니다. 시원하다. 스플리트는 고대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은퇴 후 여생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도시인데요. 네. 구시가지에는 그의 이름을 딴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이 있는데 10년에 걸쳐 건설한 거대하고 웅장한 궁전입니다. 이 궁전의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플리트에서 올드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은 궁전의 안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북쪽에는 바티칸에 크로아티아어로 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주교 그레고리닌의 동상이 있는데요. 네. 이 동상의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아이고. 미신이 있어서 저도 잽싸게 만지고 왔답니다. 발가락 반짝반짝하네요. 강승환 아나운서 전생에 황제였나 봐요. 왜요? 로마 황제. 이 휴양지를 여기 선택한 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취향이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두브로브니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 왕자의 게임의 수도인 킹스랜딩의 촬영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네. 네, 여기도 다녀오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두브로브니크. 당연히 두브로브니크도 다녀왔는데요. 예. 두브로브니크는 아드리아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네. 특이하게도 크로아티아 본토와는 단절되어 있고 반드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오, 곳입니다. 시원하다. 전형적인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물가는 크로아티아 내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비싸구나. 구시가지에 깔려있는 돌바닥과 돌담은 중세 유럽의 멋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유명한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촬영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드브로브니크에는 성벽 투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성벽을 따라 걸으며 올드타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투어입니다. 네. 사실 말이 성벽 투어지 그냥 입장료를 내고 성벽 둘레를 따라 걷는 걸 의미하는데요. 네. 성벽에 오르면 주황색 지붕과 드넓은 아드리아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예쁘다.
이 주황색 지붕과 새파란 아드리아 해가 대조되면서 원색에서 오는 강렬하고 선명함이 진한 풍경으로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크로아티아 여행을 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고요. 주황색 지붕을 배경 삼아 저처럼 인생사진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2주 동안 크로아티아 곳곳을 여행을 하신 건데 또 소개해 주실 만한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크로아티아는 작은 소도시도 아름다운 곳이 정말 많은데요. 네. 로빈, 풀라, 자다르 등 여러 도시를 다녀왔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자다르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다르는 아드리아해 북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숙소가 올드타운과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서 오고 갔는데 네. 해안가를 따라 펼쳐진 도로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좋네. 게다가 자다르는 올드타운에서 바라보는 일몰이 아름답기로 그러니까. 유명한 곳입니다. 석양이 진다. 자다르의 명물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바다가 연주하는 오르간입니다. 잠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뭔 소리야? 진짜. 바다 오르간? 파도가 칠 때 오르간이 연주되게끔 설치해 놓은 곳입니다. 오, 진짜? 사실 생각보다 큰 듣고 소리는 계시는구나. 안 나는데 이렇게 붕붕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바닥에 누워서 귀를 대고 있는 이런 이색적인 풍경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사실 특별하진 않아도 그래도 자연과 인공의 조화가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좀 이색적인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2주 동안 조지아, 크로아티아 여행 함께 해봤는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보내드리기 너무 전에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 들어볼게요. 네. 앞으로 저는 작가로서 이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하면서 좀 독자님들을 많이 만나볼 계획이고요. 아직 대학교 4학년생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공부도 좀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꼬맹이 여행자로 활동하고 계신 장영은 여행 작가랑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